재혼왕후, 황후 자리를 버리겠습니다와 같은 로판 소설에 종종 악녀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의 애인 정부입니다. 후궁에 익숙한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과거 유럽 사회에서 왕이나 귀족이 애인을 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결혼한 여자가 왕의 정부가 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실제로 프랑스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마담 퐁파두르와 영국 찰스 2세의 정부 바바라 팔머는 남편을 둔 유부녀들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고 정부인인 왕비의 궁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진 궁을 제공받기도 했죠. 이 여성들은 몰래 왕의 침실로 불려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궁정과 대중에게 공공연히 알려졌는데요. 왕은 경마와 공원 산책, 무도회 등 어디를 가든 정부들과 함께했죠. 이들은 왕의 애정을 받으며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지만 공식적인 인정이나 법적 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애정과 지지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그 예로 마담 퐁파두르는 정부의 신분이었지만 루이 15세의 총애를 등에 업고 프랑스 정치를 좌지우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메트레상티트르라는 프랑스 국왕의 공식 정부 타이틀을 단 여성이기도 했죠. 반면 영국에서는 여성들이 정치적 무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찰스 2세의 일부 정부들, 특히 바버라 팔머와 루이즈 드 캐루알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궁정과 대중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국에서는 프랑스처럼 대놓고 정부를 두는 것보다 비밀스럽게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쪽을 선호했기 때문에 찰스 2세의 행보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것이었죠. 이처럼 정부는 한낱 왕의 애인이 아닌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활약하기도 했지만 이는 왕의 변덕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비를 지지하는 귀족들의 멸시와 비난을 받는 일도 많았죠. 역사학자 캐슬린 웰머는 왕실의 정부는 미국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와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퍼스트레이디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정치적 비난을 대신 받는 경우가 있듯 정부 역시 왕의 결정에 대해 비난을 받곤 했죠. 정부의 정치적 역할이 크면 클수록 비난은 더욱 거세지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건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람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이유가 남편인 루이 16세에게 정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약 그에게 정부가 있었다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받았던 도덕성에 관한 비난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받았을 거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난은 주로 왕의 정부들에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과 정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유럽에서 정부의 자녀는 왕의 사생아로 간주되었고 왕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개인적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한된 역할에 그치거나 재정적인 지원만 받았죠.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앙리 4세와 루이 14세의 사생아들 중 일부는 왕족으로 인정받아 자기를 받았고 영국 찰스 2세의 사생아들 일부도 왕위 계승권은 없었지만 공식적인 자기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왕이 애인을 두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여왕이 낳은 자녀들이 정당한 상속자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반역죄로 간주되었죠. 예를 들어 독신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조차도 남성 구혼자와의 관계에 대해 왕들이 정보를 두는 것보다 훨씬 신중했습니다. 왕실의 정부는 단지 왕의 연인으로만 머무르지 않았는데요. 때로는 정치적 조언자이자 영향력 있는 사회적 인물로, 때로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고 왕의 애정과 변덕에 따라 부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시대의 산물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왕실 권력 구조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던 존재였습니다.